그런데 이거와 좀 비슷한 흐름에 오늘 일부 보도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만나볼 거예요,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1박 2일 유일하게 부산에서 하룻밤 묵었던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였고 알려지기로는 장동영 사무총장이나 김영동 비서실장이 통상 지역에 내려가면 관행상 끝나고 좀 뒤풀이 개념으로 간단하게 술 한잔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자리에 한동훈 위원장이 실제로 안 왔고 술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 저희 그래픽 좀 재치 있게 익살스럽게 만들었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위원장이 호텔 아침 조식을 먹을 줄 알고 일부 의원들이 1시간 정도 호텔 로비에서 기다린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을 맞춰 딱 나와서 바로 행사장으로 이동했다. 이런저런 스타일들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자, 우선 제가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이렇게 어떤 친밀도 이런 것들을 하는 기회를 못 갖는구나. 라는 이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왜냐하면 당자나 의원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저녁에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어떤 오늘의 회포를 풀 수 있는 그런 또 친분감을 높일 수 있는 자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예. 너무 개인적이다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그게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원래 술자리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의도된 행동이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마 각 지역에 가면 현역 의원들이 한동훈 위원장하고 함께 사진 찍고 이 대화 나누는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이걸 위해서 민원을 넣기도 해요.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과 자기가 옆에 있으면서 가깝게 이게 왜냐하면 이제 공천 때 뭔가 이제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이제 한동훈 위원장 처음 보니까 뭔가 한동훈 위원장의 자기의 장점이나 이런 걸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다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바로 공천입니다. 자, 공천이면 이 본인이 어떤 면에서 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공천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거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저녁 자리를 잘 안 갖긴 하지만 저는 이번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의원들하고 같이 자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공천 시즌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이 사적인 감정에 얽매일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차단하는 저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노렸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지금 돌아다니면서 의원들과 개인적인 어떤 이런 걸 갖지 않고 그래서 아마 의원들은 한동훈 위원장 비서실장의 측근들한테 제발 나하고 좀 사진 가깝게 좀 다정하게 찍는 거 좀 해달라. 얼마나 민원이 빗발치겠습니까? 이런 걸 좀 많이 요청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본인이 이제 지역 내려가서 다른 경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기는 지금 의원들만 옆에 있거든요. 현역 의원들만. 근데 지역에 가면 예비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현역 의원은 내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렇게 가깝게 사진 찍었기 때문에 내가 공천 받는다. 이렇게 또 선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특히 이제 여기 보면 예비후보들이 한동훈 위원장 옆에 가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아마 사전에 좀 차단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안 나오게 하게끔 아마 그런 의도도 솔직히 있지 않는가 그런 추정은 해봅니다. 장현주 변호사께서도 민주당에서 총선기획단도 맡으셨고 실제로 이 공천 관리나 이런 민주당 당 사정을 쭉 보면 이런저런 얘기들도 참 많고 어떻게든 근처에 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한동훈 위원장 기본적인 술 안 마시는 스타일에 더해서 좀 더 원칙주의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대당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저는 이현정 의원님 말씀에 좀 동의를 하는데요. 물론 술을 안 마신다 이런 부분들은 예전부터 알려진 것이지만 지금처럼 조식도 안 한다든지 그런 뒤풀이 자리에 전혀 가지 않는 모습들은 조금의 의도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 의도가 어떤 것이든 간에 일단 지금 공천을 앞둔 시즌이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위치로 봤을 때 사실 좀 여러 가지 오해 살 상황이라든지 또는 이제 좀 어떤 그런 친분들이 쌓여서 나중에 공천을 함에 있어서 좀 영향받는 것 이런 부분들을 피하는 의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동훈 위원장이 작년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횟집에서 도열시켰던 사진이 한번 크게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 한동훈 장관이 당시 장관 신분으로 거기 가셨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술은 안 마시겠지만 술자리라고 해서 무조건 가지 않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본인이 필요하거나 판단을 해서 참석을 해야 될 때는 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일정들에서는 전혀 조식도 안 하고 바로 이제 행사장으로 간다든지 어느 정도 이 의도가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과정들은 앞으로 이제 공천 과정에서 나올 잡음들을 좀 차단해야겠다 이런 의도 분명히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부산 지역 현역 의원들이 1시간 정도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다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공천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원래 스타일도 그런 데다가 그에 더해서 원리 원칙대로 좀 더 사전에 이런저런 거를 차단하는 이미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거의 한동훈 위원장의
전국 시당 신년 인사회 전국 순회 일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가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이곳 울산 조선소 공사를 독려하기 위해서 직접 지프를 몰고 공사 장소로 가다가 바로 이 울산 바다에 추락해서 부사 일생으로 살아나신 일화가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에 나오더라고요. 울산을 거쳐간 수많은 시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울산 방문 계획은 있으신가요? 너무 가고 싶습니다.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정말 공들여서 잘 만든 그래픽이 있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왜냐하면 대구는 정치적 출생지다. 충북 진천 좌천 당했을 때는 내 인생의 화양연화. 강원도는 부모님의 고향 군생활도 했다. 부산 너무너무 사랑한다. 첫 좌천지 그리고 롯데자이언츠에 대한 여러 애정까지 사직구장 관람 인증자까지 공개한 한동훈 위원장인데 일단 전국을 대략적으로 훑었어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부울경, 뭐 소위 말하는 부울경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PK죠. 근데 오늘 울산은 안 갔단 말이죠. 근데 가고 싶다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와요.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왜냐하면 울산에 누가 계시냐 하면 바로 김기현 전 대표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김기현 전 대표가 지금 본인은 탈당도 하지 않겠다, 또 이제 계속 출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소속으로는 가지 않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만남 자체가 굉장히 좀 껄끄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사실은 당에서 그동안 요구했던 것은 김기현 전 대표가 일단 불출마를 하고 당 대표로 좀 띄워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본인은 반대로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일체 페이스북 사퇴를 한 이후에 공식석상에 한 번도 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그러면 울산에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내려갔을 때 김기현 전 대표가 나올 것인가, 또 나오면 어떠한 좀 이 표정으로 만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언론에서 가장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전직 대표니까 그렇죠. 바로 직전. 그럼 김기현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스스로 사퇴한 그 자리를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굉장히 바람을 일으키면서 가고 있고 좀 비교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여전히 출마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 껄끄러운 관계가 있겠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의식을 했을 겁니다. 지금 뭐 일단 분위기 좋게 일단 이 쭉 전국을 이제 휘젓고 있는데 유일하게 울산만 안 것도 좀 어색한 측면이 있고 예. 저도 가고 싶습니다라고는 이야기했지만 뭔가 좀 풀려야 가지 않겠는가 고리가. 그 고리는 글쎄요.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은 김기현 전 대표의 고리가 좀 풀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해석도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천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것도 초미의 관심사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직전 당대표였고 당시에 이제 그만둘 때도 SNS 사퇴 혹은 그만두기 직전에 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면서 여러 설들을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실제로 이게 국민의힘 울산시당 신년 인사에 있었는데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100주년 기념일 참석으로 연기가 됐었고 이것도 좀 불참했고 너무 가고 싶다. 여러 해석과 상상력은 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일단 제가 봤을 때 인천은 가까우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을 것 같고 제주도는 법무부 장관할 때 갔다 왔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라북도는 갔다는 이야기 제가 못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울산은 지금 이현종 위원님 설명 듣고 김기현 전 대표를 배려하기 위한 그런 것이 컸구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저 포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울산에 김기현 대표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 방송을 보고 비로소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김기현 대표의 존재감이 줄어들었다기보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존재감이 그렇게 커졌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정혁진 변호사 논평처럼 말 많다나 한동훈 효과가 좀 많이 부각이 되니까 김기현 전 대표가 더 빠르게 잊혀진 측면도 있다는 논평도 해주셨는데 앞서 저희가 그 전국 시당을 돌아다니면서 한동훈 위원장의 여러 당원 지지자 혹은 유튜버 포함한 일반 시민들의 팬덤을 본인 스스로도 꽤 확인한 자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도 꼭 염두에 둬야 할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신경민 위원님 저하고 같이 보실까요? 이게 조사가 오늘이 1월 12일이니까 바로 직전 11일부터 그 전 3일간 이뤄진 총선 결과 이제 한 89일 정도 남았나요? 어느 쪽에 더 동의하냐?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현 정부를 밀어줘야 되냐? 한동훈 위원장의 여러 선전은 뭐 대체적인 시각이긴 한데 민주당 내에서도 다만
여전히 정권 심판론이 과반을 다소 좀 넘는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민심을 상당히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정부가 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예. 정부 견제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매우 크다는 것이고요. 한동훈으로 이것을 덮어 나가고 이것을 바꿔나가기는 역부족이다라는 얘기를 웅변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는 분명히 있어요. 예. 이게 컨벤션 효과일 수도 있고 플러스 거기에다가 한동훈의 개인적인 매력 이런 것이 합해져 가지고 어디를 가나 지금 한동훈 연호가 있고 사인하고 뭐 셀카 찍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데 이것이 과연 표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냐, 여당의 지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건 여전히 아직까지 전혀 검증이 안 돼 있고요. 이것이 별로 그렇게 아직까지 효과를 본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진짜로 이것을 자기 인기로 하려면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로 하고 셀카로 하고 이런 걸로는 안 되고요. 정치적으로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야 됩니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것은 반드시 얘기하겠다. 그리고 이거가 그냥 허접한 이슈가 아니고요. 정말로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국민들이 한동훈이만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이것이 표로 연결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 전국 순회 일정에서 분명히 본인에 대한 꽤 뜨거운 팬덤은 분명히 확인을 했고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힘의 실제 당의 동력으로 삼느냐, 이게 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과제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16년 전 스봉 사진, 사직구장 인증샷까지 공개하면서 그만큼 파장을 많이 낳았던 한동훈 위원장의 부산 경남 1박 2일, 2박 3일 이 일정들을 하나하나 쫓아가 봤습니다.